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주식을 크게 금융주 그리고 비금융주로 나누어서 리스트를 뽑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서늘해졌습니다. 강원도 산골은 영하까지 떨어진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증시에서는 생각나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주죠. 최근에 이 배당주와 관련된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98%는 12월 결산 법인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말에 한 번 배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기준일을 앞두고 이 배당주에 관련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지금 배당주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배당주 말고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그런 주식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세워봐야 되겠죠. 역대급이란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았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지급한 배당 중에서 올해 예상 배당금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배당이 어차피 그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원천이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5년 내 최고 순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주식을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 아무리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실적과 상관없는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이 있어요. 좋아도 똑같이 500원을 준다든지 나빠도 500원을 준다든지 그런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과 배당금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을 꼽아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꼽냐? 최근 5년간 이 순이익과 배당금의 상관계수가 0.6 이상. 이 상관계수란 게 뭐냐면은 두 변수가 얼마나 똑같이 움직이냐. 그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1이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고 0은 아예 상관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금리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최소 한 2% 이상 그런 주식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주식을 크게 금융주 그리고 비금융주로 나누어서 리스트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금융주입니다. 삼성증권부터 키움증권까지 총 14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사실 상장된 금융주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이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그런 금융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표를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순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021년 2가 바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2021년 예상 순이익이 나와 있고 증가율은 전년 대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연간 배당금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2021년 예상값입니다. 그리고 증가율은 전년 배당 대비 2021년 예상 배당금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그 값이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예상 배당금을 기준으로 10월 18일 주가와 비교해서 예상 배당 수익률을 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연간 배당금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간 배당을 지급한 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 배당금을 포함해서 올해 연간으로 기대되는 배당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 수익률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순서로 나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과 이 배당의 상관계수가 최소 0.6 이상인 업체들을 선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권사, 보험사, 은행 요즘에는 상장된 은행들이 대부분 이 금융지주의 형태로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이 3개 업종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라는 점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 예대 마진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죠. 증권사 역시 브로커리지 수입이 대부분이긴 하나 마찬가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바탕으로 운용을 합니다. 근데 이 운용을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자율 베이스, 즉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역대 최대 실적 그리고 배당금이 역대 최고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은행주 중에서는요 4대 은행보다는 지방은행들이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이 대출 규제를 상당히 엄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상대적으로 이 JB금융지주라든지 뭐 BNK 금융지주,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대출 규제 영향이 좀 제한적으로 미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지방은행의 최근에 주가 강세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주를 제외한 그런 역대급 배당이 기대되는 주식입니다. 금호석유부터 나이스 DNB까지 총 한 10개 종목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함께 볼만한 주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석유,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아제강. 자, 대표적인 시클리컬 기업들이죠. 특정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일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막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이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둔화되거나 하락할 일만 남았다. 자, 그런 식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피크아웃이 지났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풍산홀딩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자회사 풍산이 바로 구리를 만들죠. 그리고 디지털 대성, 이크레더블, 나이스 DN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경기와 상관없는 꾸준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여기에 따라서 사교육을 덜 시키고 많이 시키고 그러진 않죠. 신용평가 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기획과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광고주입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도 경기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이 소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갑을 많이 열 텐데 그렇다면은 광고 경기 역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한일시멘트라고 있는데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죠. 아시다시피 이 건자재 업황이 올해부터 좋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 역시 공급 주도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선회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건자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좋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원유, 천연가스, 이 에너지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시멘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원재료가 유연탄입니다. 유연탄을 통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이 유연탄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분기에만 거의 한 20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원가율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매출은 증가하지만. 자,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역발상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멘트 업체들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당주를 투자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배당주는 언제 강세를 보이고 또 언제 약세를 보이는지 그 계절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의 그래프는 월별 코스피 지수 대비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의 상대 수익률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월별 코스피 지수 대비 코스피 배당 성장 지수의 상대 수익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배당주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지수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코스피 배당 성장 지수입니다. 이 배당주를 대표하는 지수들이 이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해서 과연 어느 월에 강세를 보이고 약세를 보였는지 그 부분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 최근 10년간 월별 평균을 내본 겁니다.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가 코스피 지수 대비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월별로 본다는 거죠.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는 코스피 지수보다 좋은 월도 있고 안 좋은 월도 있고 딱히 규칙성은 없어요. 하지만 이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특히나 뭔가 이 찬바람이 불 때쯤에는 확실히 이 코스피 지수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거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배당 성장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대비 배당 성장 지수는 월별로 얼마나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배당 성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상반기에 좀 강세를 코스피 지수보다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코스피 지수와 좀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거나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보다 확실히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 코스피 배당 성장 지수의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을 봤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일단은 11월 달 같은 경우에 좀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 대비. 그리고 12월 달에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양호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2월에는 배당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들어서 배당주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다라기보다도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모아졌다가
배당락이 발생을 하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주식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저조한 것이 거의 한 봄까지 이어집니다. 한 1월, 2월, 3월까지는 사실 배당주가 이 코스피 지수와 비교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 배당주의 시간 가치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락이 발생하기 전에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추구하고 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배당금을 받고 버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배당주 투자 시 꼭 알아야 되는 사실, 대표적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당 수익률이 너무나 높은 주식. 자, 그런 주식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특정 물건이 엄청 싸게 나왔다 라는 것 자체가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있다? 자, 그렇다면 뭔가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나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있으면, 자, 일단은 왜 이렇게 높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배당주는 배당락 발생 이후 한 1, 2월까지, 길게는 3월까지는 좀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당주에 대한 시간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는 그런 구간에는 상대적인 매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주가 이 예금이나 적금, 이 투자 상품의 대체제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매력이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막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배당 매력이 있다라고 해서 투자한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성장이 나오는, 자, 그런 기업들이 배당 매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배당주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배당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